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마스터 1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벌써 목요일이 찾아왔구나 싶었는데요.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나름의 훈풍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요즘 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 떨어지고 왠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불안하게 장을 열면 오르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 하락 전환을 한 상태이고요. 양시장에서 현물, 선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 짚어봐야 할 텐데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6일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두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동차 단의 움직임들 오늘 시초가의 긍정적인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관련한 소식 한번 짚어보고요. 원전주 쪽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는 원전주 단의 긍정적인 투심이 보여줬는데요.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훈풍들이 쭉 이어질 수 있을지 관련한 키워드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요, GM이나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5%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관세를 자동차 안에서만큼은 1개월 정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간밤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직접 대화를 했다라면서 해당 소식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25% 관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게 바로 자동차 단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최근 자동차 혁신연합의 존 보젤라 회장은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만약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영향을 충분히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대다수 일부 차량 모델에서 한 25%의 가격 인상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포드의 CEO 역시도 불안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었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미국 자동차 업체도 이에 따른 타격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레빗 대변인도 이번 면세 조치는 단순히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계 회복 이런 데 집중된 게 아니라 미국 안에서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노출되었었던 관세 이슈 생각보다 누그러질 수 있겠다. 어쨌든 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현대차, 기아 2% 상승 출발했었고요. 부품주 단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연출됐는데 잠시 뒤에 섹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가져왔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안에서도 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듯한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전력 그리고 원전 살펴보면 1월 때 대비해서는 그만큼의 힘을 못 받아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딥시크가 한번 시장을 크게 떠들썩하게 만든 이후로 기존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AI가 훨씬 더 적은 전력과 훨씬 더 적은 모멘텀들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 달 사이 한 40% 정도의 주가 눌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어제만큼은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핵 에너지에 큰 투자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뉴욕 증시 안에서는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비스트라 에너지 등의 원전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투심이 크게 회복된 건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속성을 띌 수 있을까 염두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는 썩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일부 종목들 사이에서는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국내 원전주 단에서는 2월 초에 한수원이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전에서 좀 발을 뺀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좀 일제히 조정을 받는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5일자에 나왔던 기사를 살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카타르에서 2,900억 원 규모의 가스발전소 수주를 따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전해졌는데요. 원전주 단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죠. 최근의 흐름들을 살펴봤을 땐 BHI와 함께 어느 정도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원전주 다시 여기서 봐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자, 섹터별로의 움직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관련주 오늘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첫 번째로 담아봤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2%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현대차는 다시 조금 투심이 누그러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HL만도가 3%, 성우하이텍과 코리아 FT들도 약간은 좀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 코리아 FT가 그나마 7%에서 8% 정도 오름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주보다는 오늘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우주항공 관련주 가져와 봤는데요. 퍼스텍이 현재 14%,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장중 11%까지도 올랐는데 8% 정도로 오름폭을 많이 축소해내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는 변동성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5%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빠지는 듯 싶더니 다시 오름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4% 정도의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 오늘 시장이 마찬가지로 순환매가 좀 빨리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머니포인트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골자들 하나씩 받아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딜사이트S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딱 들어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왠지 장이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떨어지고 제가 떨어질 것 같다 하면은 오른대요. 뭐 수반꼴도 아니고 어떻게 봐야 할지. 시장 오늘은 진짜 긍정적일 것 같았는데 코스닥이 낙폭을 좀 계속 이어내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은 오늘도 오후장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전약 후강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났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더더욱이 이 전약 후강 장세가 굉장히 좀 뚜렷했는데 일단은 전일 상승분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미선물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네. 현물 시장에서는 하락을 보였지만 선물 시장이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선반영이 됐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어제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선물이 한 0.7% 그리고 마감 이후에는 1% 정도까지 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대부분 반영이 됐고 오늘은 그에 따른 좀 차익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오전에 매도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순매수 전환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매도폭을 좀 축소하면서 시장을 좀 반등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전까지는 한번 차분히 기다려봤다가 오후에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 게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미 선물을 좀 보더라도 지금 소폭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스닥 기준으로 0.37%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장중에 이 선물 흐름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커진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선물을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들 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이 상승 섹터 혹은 상승 테마가 굉장히 좀 뚜렷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공략을 이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이 정말 전약 후강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후장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개장 특징주로 함께 하시죠. 오늘 준비되어 있는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포스코홀딩스, LG이노텍, 에코프로머티와 동양철관, 대진첨단소재가 올라와 있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대진첨단소재
상장을 했습니다. 9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변동성도 상당히 큰데요. 아무래도 오늘 상장한 만큼 한번 제일 먼저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 변동폭이 굉장히 좀 커졌잖아요. 네. 신규 상장주에 대한 변동폭이 굉장히 좀 커졌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첫날은 좀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뭐 주가나 혹은 기업의 밸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단타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특히 첫날 같은 경우에는 뭐 폭탄 돌리기에 가까운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진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순식간에 뭐 한 18% 혹은 고점 대비해서 20% 수준의 조정을 확 보여줬다가 또 다시 10분, 20분 만에 지금 반등을 저점 대비해서 또다시 한 15%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있다, 혹은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대진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경쟁률도 굉장히 좀 높고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가 넘는 상승 출발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건데, 지금 뭐 실적이 좋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최근 신규 상장주들 이 실적을 좀 봤을 때 사실 실적이 다 좋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까보면은 실적이 안 좋았었던 경우도 상당히 좀 많죠. 게다가 이제 대진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 비중이 지금 70% 혹은 71% 정도가 2차 전지용 소재에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캐즘이 완전히 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불확실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 이제 적어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최저점을 좀 잡고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거는 확인을 해야만 우리가 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불안하다. 게다가 이제 시장까지도 완전하게 좀 뒷받침이 되는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빠른 차익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뭐 전문 투자자나 벤처 투자자들의 이 보유 예수를 보게 되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좀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상장 직후에 이제 차익이 갑자기 쏟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 새내기주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연출하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투심 회복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첫날인 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오늘 진입보다는 당분간의 추세를 조금씩 보면서 천천히 접근해보는 전략이 좀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LG 이노텍 한번 살펴볼까요? 뭐 살펴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LG 이노텍 하면 전 애플이 항상 생각이 나는데 애플이 뉴욕 증시 사이에서는 최근 긍정적인 흐름을 그려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네. 대신 오늘 LG 이노텍은 아주 강하거든요.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봐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아이폰이 네. 이제 계속적으로 신작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잘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이노텍의 실적도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1월 말쯤에 LG 이노텍이 그때도 이 특징주로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웬만한 악재 다 반영이 됐다. 실적 안 좋았었던 거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애플 이 아이폰 판매 부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참 이게 지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이후로 주가가 조금 더 빠졌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점을 깨고 그러니까 바닥을 잡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매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쁜 말로 얘기하자면은 좀 개미 털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때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는 바닥을 잡고 좀 고개를 들 정도는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바로
좀 하락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 빠른 반등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는 또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좀 반등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주들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왔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도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계속 치고 가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일정 이슈만 좀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을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이기도 하고 또 코스피 200 종목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좀 빠르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정 지수를 좀 받쳐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대장주들이 못 가면 다른 대장주라도 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라든지 혹은 그 섹터 안에서도 못 갔었던 종목들, 바닥 구간에 있었던 종목들을 올려야만 지수를 일정 구간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8%대 거의 9%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평선들은 이미 좀 수렴을 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상단으로 121선만 좀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8만 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런데 아직 뭐 실적이 대폭 상승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8만 원 구간 돌파하더라도 너무 길게 좀 보기보다는 일단 한 10% 정도의 여유, 한 20만 원 정도까지만 열어두고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18만 원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열어둔다고 하더라도 20만 원 구간까지 일단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받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고민이 됩니다. 동양철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이 올라와져 있었는데 두 종목 모두 오늘 강하거든요. 2차 전지, 철강, 광관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결국에는 이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섹터가 좀 올라야 된다. 특히나 이전에도 2차 전지주들이 좀 상승을 좀 보여줬을 때 외국인들은 이 포스코 그룹주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같은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지금 이 포스코 그룹주로 좀 땡겨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사실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이제 철강과 관련돼서 이전에 관세 부과가 되게 되면서 한 차례 끌어올려줬거든요. 네. 네, 그런 이후에 지금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어요. 한 달 유예를 시킨다, 한 달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 관세 한 달 면제된다라고 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할까? 라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은 그냥 이슈에 따라서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트럼프발 리스크라든지 혹은 호재와 관련된,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그냥 섹터가 좀 반응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주들이 그래도 좀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사실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다른 자회사 계열사들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이평선들이 좀 수렴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계속해서 같이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좀 보면서 일정 구간 좀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때 반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포스코 그룹주로 다시 한번 땡겨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수 조정과 함께 포스코 그룹주들이 같이 하락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한번 담아보자. 저가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붙이고 있어요. 오늘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왔는데 뭐 기사로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쪽으로. 네, AI를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저 기사 내용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손 잡았다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엔비디아가 또 새로운 피지컬 AI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플랫폼을 좀 내놨죠. 그래서 이 아이작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결국에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플랫폼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지 엔비디아와 공동 협력을 해서 개발한다라는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손잡고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더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만 봐도 지금 그냥 재료 하나만 툭 던져주면 지금 급등을 좀 무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강 관세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이 철강 수요에 대한 증가라든지 혹은 뭐 이 자동차 관세 유예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만 나오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만 원 구간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격이 얼마 크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신규 진입보다는 지금 보유자분들, 기보유자분들만 좀 대응을 하시고 30만 원 구간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하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30만 원 구간 돌파 못하면 또다시 저항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가격대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포스코 홀딩스 받아봤는데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다 일제히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DX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도 조만간 계속 눌림이 있다라고 할 때 바닥권대인 만큼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주셨는데 조금 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동양철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어제는 넥스틸이 사실상 두 번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세아제강과 이 동양철관이 한 번 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를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뭐 네. 연일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연속해서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쉬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게다가 동양철관 사실 저는 이렇게 한번 동전주로 빠졌었던 종목은 웬만해서는 안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시 지폐로 좀 올라오더라도 좀 피하는 좀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배제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전에도 이제 동해 가스 관련해서 네. 굉장히 좀 크게 올랐었죠. 그러니까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대부분 뭐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동양철관도 마찬가지로 좀 편입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보통 점상이 나오게 되면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점상 구간 밑으로 가게 됐으면 보통은 반등이 나올 때 점상 구간까지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 점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점상한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매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거래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제대로 된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 점상한가 부근에서 또다시 저항을 받고 쭉 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 딱 보시더라도 이 점상한가 가격대 부근에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폐주로 전환이 됐지만 지금 이 매물대 구간에 딱 걸려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얼마 정도의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거래량이 나쁘진 않아요. 8천만 주 정도가 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악성 매물을 일부 좀 소화하고 있는 것들은 좀 확인이 된다. 그런데 이제 8천만 주를 넘어서 이전에도 보시게 되면은 1억 주 이상이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1,000원 상단에서 1억 주가 넘는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전 상단 구간 한 1,200원대 정도까지는 한 번은 열어두고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섹터들.
그러니까 방산이나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LNG와 관련돼서도 일단은 지금 추세가 완전히 깨지진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뭐 휴스틸이나 하이스틸, 뭐 화성밸브 네.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동양철관도 어쨌거나 가스관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 항상 좀 반응을 보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1,000원 상단만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1,200원대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도 2천억 미만이고요. 그리고 동전주에서 오늘 막 집회주로 올라온 만큼 크게 접근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테마가 아직까지 살아있구나라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화성밸브도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어서 수급 특징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와 있는 수급 특징주 탑5입니다. 퍼스텍, 방산 쪽 오늘 강하죠. 네이버와 알테오젠, 금양과 풍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마스터님 순서대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순서대로 한번 보실까요? 네, 방산 오늘 네. 강했고요. 우주항공과 함께 날아가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퍼스텍은 오후장까지 어떤 흐름들 그려갈지 좀 전망하는 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중소형 방산주들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이 방산 4사가 있죠. 네. 그래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카이, 한국항공우주가 있는데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흐름을 좀 봤을 때 사실상 이 방산주들 중에서 제일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게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방산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되면서 일정 키 맞추기에 좀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좀 돌파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뭐 항공기, 뭐 그다음에 뭐 무인기 그리고 이제 위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주항공과 관련된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좀 뒤따라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퍼스텍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한일단조라든지 그리고 뭐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종목들도 지금 조금씩 움직임을 좀 보여주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형주에서 지금 이런 중소형주들까지도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퍼스텍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좀 잘 만들어줬는데 사실 이전 두 개의 양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사실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찐반등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항상 이 돌파 시점에서 요즘 더 강한 시세와 더 강한 거래량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퍼스텍도 지금 딱 보시면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전 고점 자리에 걸쳐놨다가 오늘 대량 거래량과 함께 시세 분출이 한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대로 거래량이 좀 실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더라도 추가적인 탄력을 좀 받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000원 구간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뭐 고점을 여러 차례 좀 형성을 해줬죠. 이때도 꼬리 달았었고 꼬리 달고 음봉 떨어지고 그래서 이때도 지금 매물이 좀 꽤나 쌓여 있는 자리인데 이 구간을 오늘 확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럼 사실 이 하단에 있는 물량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막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전 탈출에 대한 부분을 좀 소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막 수익권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려는 심리가 네. 담겨져 있다. 게다가 지금 매물대를 보더라도 하단에 지금 매물이 엄청 났어요. 이 3,600원 이하로부터. 근데 이 구간을 지금 확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상단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즉 4,0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점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그 구간을 확실히 돌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방산주 섹터 내에서 그동안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현재 주가 추이를 살펴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신에 LIG 넥스원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수급 특징주에 아까 탑5에 있었던 풍산도 오늘 뛰고 있습니다. 풍산이 실적이 살짝 아쉽게 나왔었던 걸로 제가 이번에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방산 쪽이 확실히 중소형 단으로 조금은 내려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풍산도 비슷한 뷰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이 방산 4사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네. 이제 구리를 생산을 하는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뭐 총알, 탄집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산주로 좀 같이 엮이게 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값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보더라도 충분히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서 방산주로 좀 인식을 하고 또 같이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조선주든 방산주든 지금 대장주가 하나만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마다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는 현대로템이 강하고 그 다음에는 LIG 넥스원이 강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로서 좀 풍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7만 원대까지는 열어두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탄력도 좀 받았죠. 오늘 갭상승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돌파갭이 나왔어요. 직전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 6만 1,000원 구간, 이 구간만 좀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인 상승 흐름, 상승 추세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풍산은 6만 1,000원 구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님, 4% 하락, 5월 4% 상승 어떤 거 더 집중하고 싶으세요? 저는 하락을 좀 집중하고 싶어요. 하락이요. 차라리. 네. 그러면 알테오젠 한번 살펴볼까요? 바이오 쪽 투심이 최근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테오젠이 오늘 4% 정도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최근에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흐름이 워낙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닥을 이끌어가는 대장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조정이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이제 빠지면서 코스닥이 좀 주춤하려고 할 때 제약 바이오들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막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는데 알테오젠이 어제 장중에 4%대까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지금 완전히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분에 대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코스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시총 상위 종목군들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약 바이오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에 또 호재들이 몇 가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제형 변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집중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피아 주사 SC형으로 좀 계속적으로 전환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 이 제형 변경과 관련돼서 확실하게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이 빅파마 대상으로 기술 이전이 또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기대감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지금 20일 이평선 혹은 이전에 좀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인 37만 5천 원 구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네. 우리가 익절 라인이든 손절 라인이든 37만 5천 원으로 잡아두시고 그리고 미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
그래서 21선 상단에서 유지를 해주면은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37만 5천 원 구간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그때 다시 진입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보유자분들께서는 37만 5천 원 구간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신규 진입한다라고 한다면요. 오늘의 조정 말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어느 정도를 매수 밴드로 생각하세요? 지금은 사실 37만 5천 원에서 지금 21선 사이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한 9만 원 정도 정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만약에 지금 벌써부터 지금 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 아직 외국인이 확실하게 좀 돌아서는 모습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후에 예, 이제 외국인 수급이 매도세를 좀 축소를 하면서 알테오젠도 21선 상단 지금 뭐 40만 원 구간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바로 진입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장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 근데 40만 원 구간 유지 못하고 또 21선 지지 못하고 또 이제 음봉을 채워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한 박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39만 원까지는 열어놓되 오후장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혹시라도 돌아오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들 하나씩 받아보는 시간 공략주 타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종목들 하나씩 받아보는 시간인데요. 공략주 열어보기 전에 간단한 A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이 제일 먼저 올라와져 있는데 제가 잠깐 화면 넘어가는 동안 한마디 했죠. 아, 이 1,500원을 못 넘어가네. 쭉쭉 올라가다가 네. 오늘 참 안타깝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요. 9,900원.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10,000원 살짝 터치를 하면 그래도 1,500원까지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네, 그래서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이 분명 네.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게 한두 번의 음봉을 좀 기다려보고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통해서 한 8,000원 구간까지 내려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년의 일감을 좀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좀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끝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파른 상승보다는 차라리 한번 좀 쉬어주면서 모두에게 매수 기회를 좀 주고 다 같이 좀 끌어올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도 음봉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좀 추가적인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자. 왜냐면은 지금 5일 이평선과도 이격이 굉장히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더라도 5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한 16% 정도 나 있어요. 그래서 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상한가 이후로도 바로 연이어서 두 자릿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차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만 좀 참고하시고 가시면은 1,500원 충분히 좀 갈 수 있다. 오히려 그리고 1,500원 구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상단으로 굉장히 좀 크게 열어두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건전한 조정이라고 하니까요. 만약 8,000원대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조정 매수 이제 들어가시면서 최대한 높은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기존 목표가 1,500원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상방으로 더 크게 열어둘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뷰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컨택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목표가 13,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최근 추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 방산 쪽도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4%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오름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내에 목표가 달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네.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대장주들이 좀 오르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같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컨택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우상향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시장이 뭐 좋으나 나쁘나 그냥 변동성이 크지 않게 계속 이런 잔잔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순서도 분명히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딱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아직 뭐 유의미한 거래량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잔잔한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홀딩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맞춰서 지금 당장 재료가 좀 발생한 그런 기업들 단기적인 트레이딩,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매매를 하고 또 나머지 비중은 또 이런 종목들 다음에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서서히 이렇게 매수를 해두면은 분명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예요. 이평선도 잘 수렴을 해둔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다가 지난 화요일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형성을 했는데 제가 윗꼬리가 형성이 됐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윗꼬리를 채우는 그런 캔들 몸통이 나타나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지금 딱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양봉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 단기적인 매물에 대한 부분 또 다시 매집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혹은 물량을 또 재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선으로 또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쭉쭉 올라가면서 12,500원 구간만 좀 돌파를 기대를 해보자. 이 구간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올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의 진입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저는 지금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컨택 13,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는데 만약 12,500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강한 상승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하나씩 받아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공략주로 휴니드 가져와 주셨네요. 휴니드에서는 어떤 부분에 특히 집중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뭐 방산주들 이제 순환매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로도 지금 서서히 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순환매에 대한 부분 계속 좀 강조 드리는 게 지금 시장이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반도체나 뭐 2차 전지와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확실한 호재가 실리지 않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는 거는 방산, 조선 이쪽에 지금 가장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도 그에 맞게 좀 반응을 확실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 좀 참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중소형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완전히 좀 집중이 돼서 그 종목군들만 좀 계속 날아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중소형주들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코스피, 그러니까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아니라 또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따라 붙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전술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이 항공기, 이 무인기와 관련돼서 부품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전술 시스템과 관련돼서는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화 시스템을 통해서 매출을 좀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살짝 부진한 부분이 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사실 좀 들쑥날쑥하기는 했어요. 분기상으로 좀 봤을 때 좀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2분기, 3분기는 또 50억대, 그리고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0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크게 수익을 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준은 계속적으로 좀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 항공기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2대 주주가 보잉이에요. 2대 주주가 좀 보잉이기 때문에 이 항공기와 관련돼서도 시너지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이제 무인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우주항공뿐만이 아니라 이제 드론과 관련돼서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드론이 이제 군사 작전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만 좀 봤을 때도 충분히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방산과 관련돼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글로벌 방위비들이 계속적으로 좀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 우크라이나와 이제 그러니까 젤런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나서 잠깐 다툼이 있었을 때 바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빼버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이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좀 미국에 많이 기댔었는데 이게 더 이상 안심할 수는 없구나. 언제든지 이걸로 뺄 수가 있구나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되면서 지금 유럽 국가들도 계속해서 방위비를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만 봤을 때 충분히 이런 그러니까 이 굵직한 대형주들이 계속적으로 수주를 따내면은 결국에 그 안에 좀 부품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니드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삼각 수렴 형태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렴해가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거의 수렴 구간에 다 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슈팅이 한번 나오게 되면서 이 상단 구간을 한번 뚫어놓은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8,500원 구간 상단만 좀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전 고점 구간까지 계속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를 잡자면 현재가 부근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8,500원에서 8,700원 사이로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 1차 목표가는 역시나 이전 고점 구간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9,650원 잡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구간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이 7,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매물도 쌓여 있고 또 라운드 가격이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도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7,5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휴니드 받아봤고요. 유럽 쪽에서 방위비 증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방산주 내에서의 순환매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를 8,500원에서 8,7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만 마스터님 저는 듣다 보니까 네. 이 만약에 8,700원에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위로 볼 수 있는 룸이 좀 좁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아쉬움도 있어서요. 네. 목표가 9,650원을 뚫을 경우에 혹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나요? 네, 제가 봤을 때 뚫게 되면은 사실 이제 10,000원 초반 이전 이제 종가상 고가를 보게 되면 한 1,35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쭉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전에도 이 휴니드의 상승 이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시총이 지금 현재 1,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요. 이때도 보면은 뭐 그냥 수거래일 만에 네.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고 이때도 보시면은 한 6,300원 구간부터 시작해서 11,000원까지 뭐 한 4거래일 정도 만에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좀 봤을 때 휴니드 같은 경우 한번 이슈 뭐 받고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거래량 붙어주면은 이런 상승 흐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9,650원 일단 1차 목표가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가 이구산업 가져와 주셨네요. 오늘 또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최근 추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풍산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구리 가격이 계속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구산업에서도 구리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리와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이유는 일단은 가격이 좀 빠르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세와 관련된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이제 구리에 대해서도 좀 관세를 좀 부과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구리 선물 차트인데 네. 지금
뭐 중간중간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딱 고가 구간, 그러니까 특히나 제가 종가상 고가를 본다라고 했는데 현재 위치가 종가상 고가를 지금 뚫어낸 자리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또 풍산과 같은 대장주들이 좀 올랐다라고 하면은 구리 관련주로 항상 떠오르는 게 이구산업과 대창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뒤따라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리 광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리를 가지고 기타 동제품을 좀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화학이든 혹은 뭐 철강제든 이런 뭐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뭐 가격 스프레드가 확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 그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제품 가격을 올린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이 제품 가격이 상승이 되는 게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스프레드가 좀 벌어진다. 즉 수익성이 더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이렇게 좀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죠. 게다가 지금 단기 이 저항을 좀 받았었던 가격대인 4,700원 구간 정도를 보시면은 이전부터 저항을 계속적으로 좀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돌파를 해줬다가 다시 눌렸고, 근데 오늘 갭으로 이 구간을 그러니까요. 뚫어주고 안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만 봤을 때도 이제 상방으로 좀 돌려주려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구산업의 흐름을 좀 보더라도 길게 늘여놓고 보게 되면 지금 수년간 이 3,800원이라는 가격대 부근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인 가격대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올라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뭐 구리 가격 상승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구산업이 굉장히 좀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6,000원대까지도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로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구산업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구리라는 것은 이 전방 산업 대부분에 좀 들어가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반도체가 가든 뭐 자동차가 가든 뭐 건설이 가든 인프라가 가든 뭐 원전이 가든 뭐 이 구리는 모든 데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 가격,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게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650원에서 4,750원으로 살짝 아래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좀 시원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5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보시면은 이전 뭐 저점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단기적으로 이 4,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매물을 좀 쌓아둔 가격이기 때문에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4,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구산업 구리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리 가격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시해주신 매수 밴드 4,650원에서 4,750원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공략주인데요. RF 시스템즈 가져와 주셨네요. 오늘 살짝 올라갔다가 다행히 또 보합권대로 내려왔거든요. RF 시스템즈는 어떤 기회를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합니까? 네, 지금 이 기업도 보시면 이제 뭐 방산과 네. 그다음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상장주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최저점을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바로 좀 급락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한번 크게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3,595원 최저점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을 만들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추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방산과 관련돼서 역시나 이 기업도 이 방위 4사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차츰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수주 잔고를 한 500억 가량 지금 쌓아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연 매출액이 지금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2년 가까운 일감을 지금 따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거기에 더해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재무 상황이 좀 안 좋은 경우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0%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2000%대로 지금 올라선 것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세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 오버행 리스크, 그러니까 보호예수 해제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개월에 좀 쏠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5%에서 30% 수준이 1개월 만에 해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좀 다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이제 6개월에서 1년 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오버행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평선이 수렴한 뒤에 이 상승 추세로 자리 잡게 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 거래량이 실린 부분은 양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6,000원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때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적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급반등이 나오는 데에 거래량에 좀 실렸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더해서 지금 당장은 좀 음봉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자리기는 하지만 이전 고점 구간을 지금 계속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상방으로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10일 이평선 혹은 20일 이평선 지지받고 충분히 다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250원 그리고 네. 6,500원 사이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이전 고가 수준 7,7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선절가는 5,5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RF 시스템즈 마지막으로 담아봤습니다. 매수가 6,250원에서 6,500원 이렇게 챙겨가면서 가격 전략 끌고 가시면서 최대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터님, 요즘 반도체 주가가 참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크게 힘을 못 써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요. 요즘 뉴욕 증시에서의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신에 이제 3월 17일이면 GTC가 또 개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때 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주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봤을 때 뭐 드라마틱한 반등보다는 네. 그냥 이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4%대의 상승을 한번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봤을 때도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 배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요즘 쉬어왔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또 거기에 더해서 GTC에서 또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기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전에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이 프리미엄 메모리, 그러니까 즉 뭐 HBM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HBM에 대한
상승보다는 그러니까 HBM이 이전과 같은 상승을 좀 보여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상승을 해도 그냥 완만한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 이제는 또 실적을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차라리 좀 바닥 구간에 있는 못 올랐었던 이제 레거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닥에 있는 레거시 종목들을 좀 기술적인 반등 기대해 보면서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GTC 관련해서 양자 얘기를 해주셔서요. 어제 양자 관련주들 국내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 연출했는데 오늘 좀 살펴보니까 리게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양자 쪽을 실적을 보고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게 양자주들 사이에서의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제가 또 욕 먹을 수가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또 욕을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자 컴퓨팅 물론 지금 뭐 여러 지금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뚜렷한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매출이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대여료예요. 그래서 대여료. 양자 컴퓨팅을 좀 개발을 하거나 뭐 관련돼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되니까 R&D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양자 컴퓨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부분을 빌려다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온큐나 뭐 리게티 같은 네. 경우에도 실적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뭔가 내가 뭐 진짜 개발을 해서 AI를 개발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실망감 뭐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부분보다는 양자 암호 쪽에 양자 암호 쪽. 네, 암호 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별개로 움직이고 그냥 테마성으로 가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별 반응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일정 구간을 좀 그러니까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번 이런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슈 나오면은 또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또 빠르게 차익 나왔다가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지수를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네요. 무엇보다 외국인 수급이 소폭이지만 그래도 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오후장까지의 추세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살만나주 방송 나오시죠? 네. 그 외에도 추가적인 방송들 하고 계신가요? 네, 또 제가 머니마스터 3부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격주로 화요일마다 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살짝 자랑을 하자면은 네. 이번 주 화요일에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또 넥스틸을 잡아드렸어요. 넥스틸. 그래서 상한가도 화려했죠. 갔고, 네, 그 다음 날에도 바로 두 자릿대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좀 굉장히 크게 좀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단기적인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다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가스관 관련돼서도 다 안내를 드렸고 또 2차 전지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 안내를 드렸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의 정도의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게끔 그리고 대응을 좀 하실 수가 있게끔 미리미리 좀 안내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들어와서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화요일 날 무료 방송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큰 수익 거두시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머니마스터 3부에서도 나오신다고 하니까요. 오후장의 다양한 포인트들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6일 목요일장 현재 시각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빨간불 켜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현재 시각 시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빨간색입니다. 2,580선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상승률은 0.85%, 1% 넘는 상승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741.4포인트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완화 시그널을 주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좀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 얘기하고 보니까 마음 놓고 투자한 적이 언제였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그 관세 장벽이라는 되게 큰 장벽이 앞에 계속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며칠 후에 혹은 또 몇 달 후에 계속 이슈가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그런 투자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형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면서 수급들의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수급단에서는 그래도 역시 코스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잡힙니다. 외국인이 현재 500억 그리고 기관 역시 450억 가량을 순매수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뭐 엄청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감지하고 가정을 하고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코스닥의 매도세가 좀 크네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2천억 원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뀌어도 숫자가 바뀌어도 코스피에서만 2천억 원 사는구나 혹은 코스닥에서 500억 원 파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도 시장의 영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2천억 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건 이거는 코스닥 개별주 쪽에서는 지금 확실히 리스크가 좀 켜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너무 모험을 하기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림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힌트를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모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선물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봐도 된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뭐 항상 100%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현물과 선물의 흐름을 가늠을 해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가 확실히 좀 유리한 상황으로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확실히 좀 매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힌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합세입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이 폐지될 가능성,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이 수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사실 받는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제는 하락이 불가피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4% 이상 급반등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걸 두고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관세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을 갖고 있었다면 어제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언급을 하면서 어떤 관세, 어떤 부분이 문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쪽에 투자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걸 좀 가시화시켜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그 불투명했던 상황을 조금씩 그래도 뭔가 비탄줄기는 좀 나오는구나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완화가 되고 안전이 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 자동차주에 대해서 기대를 좀 거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밤에 자동차주 3개사 GM과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해 주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그게 자동차 전체에 대한 관세가 아니거든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관세를 유예해 주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와 6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보면요. 기아의 흐름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그래도 좀 빛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까지 많이 빠졌던 것에 비하면
이 정도면 사실 만족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기아의 주가에서도 감지가 되는 부분이죠.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5% 급등하네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AI 인터넷 업종 이쪽에서 확실히 오늘 좀 흐름이 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조금씩 AI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유입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AI에 대한 기대감만큼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방금 또 KB금융이 10위로 올라왔네요. 요걸 보면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하잖아요. 시가총액 순위가. 근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자리를 하고 있다가 방금 또 이렇게 자리를 바꾼 걸 보면 지금은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또 재순환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어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알테오젠이 좀 많이 밀리는군요. 4.3% 급락이 나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좀 앞에서 좀 잡아주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한 모습을 이어줬었거든요. 근데 오늘장 이렇게 흘러내리면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매물 출회될 가능성 일단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HLB도 그래서 1%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에서 뭐 KB금융이 올라왔던 것처럼 코스닥에서 낙폭 과대주 찾으면 역시나 2차 전지주 뺄 수가 없죠. 오늘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동반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의 급락이네요. 32만 9천 원까지 내려가 있는데 40만 원권 잘 지켜왔었는데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로봇주 이런 대장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이 있으면 이럴 때는 섹터의 순환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섹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순간인 것 같고요.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은 3% 상승이고요. 가장 돋보이는 종목은 역시나 클래시스네요. 클래시스 최근에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널뛰기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강할 때는 시원하게 올라와 주는 게 뭐 개별 종목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그런 종목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변동성이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젤과 파마리서치의 주가 역시 빨간불 켜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섹터별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섹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주의 강세입니다. 성장세 가시화 기대감의 상승이라고 제가 좀 네이밍을 달아봤는데요. AI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뭔가 이렇다 할 이슈가 빵 터져서 같이 AI가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강한 종목이 미국에서 나왔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앞서 네이버도 보셨다시피 그리고 카카오도 이름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리고 포스코 DX 또 LG CNS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AI 좀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이 모처럼 좀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낙폭과대 분석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을 이제 조금씩 찾아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오늘은 대형주가 좀 더 강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바로 흡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아무리 뭐 관세가 있고 뭐 아무리 시장이 경기가 둔화돼도 어쨌든 AI로 가는 길은 조금 늦춰질 수 있어도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꾸준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종목임에 틀림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로는 우주항공 관련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관련주 중에 이제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에 상승폭이 굉장히 강하죠. 왜 그런지 좀 살펴봤더니 미국에서 또 보조금 개편안이 나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아마 주 타겟이 되겠죠. 보조금을 주는데 원래는 제한적인 부분에서 보조금을 줬다면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면서 훨씬 더 쉽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트럼프와 머스크의 어떤 조합이 결국 만들어내는 시너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스페이스X도 이런 안테나 같은 것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인텔리안테크 역시 그 부분을 수출도 하고 뭐 배에도 달아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수혜주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한미합작 우주망원경이 스피어-X에 대한 발사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계속 미뤄지고는 있는데 이게 5번째 날 벌써 연기가 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5번째 연기된다는 건 언젠간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안에 스피어-X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종목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LG이노텍 1분기 깜짝 실적 기대감에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많이 외면받았던 그런 종목이고요.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죠. LG이노텍의 전방 업체가 대표적으로 2개죠. 애플과 그리고 테슬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2 종목이 모두 안 좋았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에도 바로 좀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의외로 1분기 선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증권에서도 이 정도면 역사적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 전략이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순히 LG이노텍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장부터 뭔가 주도주의 어떤 순환이 나타나는 시그널이 맞다면 그러면 이제 낙폭과대 이렇게 많이 외면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좀 움직일 때도 됐을 수 있겠다라는 가정으로 LG이노텍이 좀 스타트를 끊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11시 시황 살펴봤고요. 키워드 탑7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장 키워드 7가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넥스트레이드 흥행입니다. 저는 이거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종목 수도 되게 적고 사실 이게 과연 뭐 시장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꽤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국내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첫 프리마켓 거래일이었는데요. 전일 개장 행사로 열리지 않은 프리마켓은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첫 프리마켓이 시장의 관심을 끌면서 첫 거래일 정규 시장과 애프터마켓 총 거래량의 80%가 프리마켓 시간 동안 거래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단 50분만 거래가 허용되는 프리마켓임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반응인 셈입니다. 넥스트레이드의 첫 프리마켓에서 거래된 10종목의 총 거래량은 35만 611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거래일 정규시장과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된 43만 5,903주 대비 80.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날 넥스트레이드의 첫 프리마켓에 호응을 이끈 종목은 동국제약입니다. 프리마켓에서 21만 8,137주가 거래됐습니다. 다만 동국제약은 프리마켓에서 6%대 강세를 보였지만 애프터마켓 마감 결과는 2.12% 상승세로 상승폭이 축소됐기에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가 22만 8,642주가 거래되면서 동국제약에 이어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고 YG엔터테인먼트도 12만 8,344주가 거래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중에는 거래할 종목이 굉장히 많고 거래 대금이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크게 신경이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물론 과거에도 시간의 거래가 허용이 됐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때 또 움직임을 활용해서 그때 매매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게 결국에는 어제장 종가부터 다시 다음날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날 본장에는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그때 이제 매매하는 또 스킬이라든지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겠죠. 흥미롭게 지켜볼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가스관 러브콜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알래스카를 개발하는데 한국의 도움도 필요하다라는 얘기 보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가스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개최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참석해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의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해당 발언 이후 관련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일 종가 대비 15.31% 오른 6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18.71% 강세로 6만 2,8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일 종가 대비 12.80% 오른 4만 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소형 관광업체 중 동양철관, 하이스틸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휴스틸은 15.89%, 넥스틸은 12.80% 올랐습니다. 한편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북극해 연안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난 천연가스를 송유관을 거쳐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날라 액화한 뒤 수요지로 나르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알래스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약 1,300km 길이 가스관을 건설하고 액화 터미널 등 인프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초기 추산으로만 약 450억 달러, 한화 약 64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LNG 수출을 확대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로 알래스카 쪽에 이제 가스관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도 뭐 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먼저 하고 싶어 했는지 아니면 들어오라고 지금 거의 협박을 하고 있는 건지 어찌됐든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 조건만 괜찮다면 LNG 가스관 사업 같이 하고 철관 관련주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강력한 조선업계도 LNG 그거 운반하면 되고 그래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긴 봐야겠죠. 그래도 시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네요.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홈플러스 반사이익입니다. 홈플러스가 최근에 좀 위기가 나오면서 이마트나 롯데쇼핑 주가가 괜찮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주가가 상승세인데요.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일 종가 대비 5.66% 상승한 8만 300원에 롯데쇼핑은 5.44% 오른 6만 5,9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최근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어 예방적 차원에서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보유자산 유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 할인점 내 경쟁업체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해 영업활동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마트가 신고가 랠리를 좀 달리고 있길래 이걸 정말 좀 분석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포트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할인점의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미리 떼와서 그걸 가져다가 나중에 파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확보함에 있어서 이 신용등급 하락이 어느 정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건 확보가 좀 늦어지면 다른 마트에 비해서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할인율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그걸 지금 안 그래도 물가 비싼 상황에 체감을 못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그걸 또 이제 살을 깎아먹으면서 할인을 더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이마트나 롯데마트 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충분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파이가 될지는 계산은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이런 할인점 업계에 있어서 뭔가 좀 지각 변동의 시그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키워드는요. 롯데케미칼의 흑자 전망입니다. 와, 어제 롯데케미칼 그 무거운 종목이 20% 가까이 급등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올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8.03% 오른 7만 2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 초반 2%대 상승세로 출발한 주가는 오름폭을 확대하며 한때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주가 상승은 흑자 전환 성공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유한타증권은 롯데케미칼이 올해 영업이익 2,212억 원을 기록해 4년 만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에틸렌의 수급 개선 속에 유가 하락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1분기부터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데케미칼이 결국에는 석유화학 회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우려를 직격탄으로 맞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한때 석유화학주가 정말 잘 나갔을 때는 막 중국이 막 공장 계속 돌리면서 막 하늘에 막 미세먼지도 엄청 많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 자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더 부각되면서 이런 석유화학 기업들에게는 딱히 볼만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다들 그거를 생각하더라고요. 유가랑 뭐 가스 가격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는 좀 둔화하더라도 침체하더라도 석유화학 입장에선 결국 원자재를 가져오는 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으니까 흑자 전환이 조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리포트를 또 확인해 봤는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수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좋아지면 관계가 좋아지면 원자재 가격을 또 떨어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가져오는 그 루트도 지금은 뭐 러시아를 조금 고립시키기 위해서 막 돌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빨라지면서 비용도 하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점에서 롯데케미칼이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좀 많이 빠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과연 상단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APR 성장세입니다. APR에 또 어떤 좋은 얘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APR이 뷰티 디바이스 해외 시장 호조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PR은 전일 종가 대비 6.55% 상승한 63,400원에 마감했습니다. APR은 최근 LG생활건강, 아모리퍼시픽에 이어 화장품 빅3에 진입했다고 할 만큼 성장세에 있는데요. APR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2,442억 원, 영업이익 396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15%씩 성장한 수준인데요. 특히 디바이스와 해외 실적이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타증권은 APR은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131% 오른 690억 원을 기록해 B2B와 아마존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했으며 올해는 미국 B2B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해외 시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주가는 긍정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기존 66,000원에서 7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APR의 주가가 최근에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화장품 업종이 K-뷰티 얘기를 하면서 중국 쪽은 좀 졌지만 미국 쪽으로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테마를 만들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또 이제 옥석 가리기에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막상 실적으로 확인해 보니 이 기업은 기대치가 높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네. 혹은 APR의 경우에는 기대치가 이 정도였는데 그 이상을 해줄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 인정을 받으면서 확실히 가는 종목은 잘 가게 됐지만 이제 못 가는 종목은 또 금세 그 테마 랠리에서 이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들마다 이제는 숫자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특히 화장품 업종 안에서는요.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섯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여섯 번째 키워드는요. HD 현대건설기계 수주 성공. 이 기업이 이제 또 재건주 테마로 같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래도 뭔가 수주 낭보가 전해졌으면 계속 기대감 이어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가 중동과 튀르키예에서 건설 장비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 현대건설기계는 전일 종가 대비 7.68% 오른 77,100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같은 상승세는 최근 이 회사가 건설 장비 수주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1월에서 2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지역에서 건설 장비 333대를, 튀르키예에 224대를 각각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80톤급 초대형 굴착기를 처음 판매했는데요. HD 현대건설기계는 수주한 물량을 상반기까지 순차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HD 현대건설기계는 인도 굴착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어서 현재 인프라 투자 확대에 수혜를 볼 것이란 증권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 HD 현대건설기계는 인도 굴착기 시장 점유율 2위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사면임 이후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지속해서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HD 현대건설기계는 인도에서 하반기 신규 현지 모델 개발 및 역외 수출 확대를 통해 지속적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중동과 튀르키예 그리고 인도까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HD 현대건설기계. 이 정도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괜한 기대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도가 최근에 이제 관세 전쟁에서 오히려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미지를 또 바꾸기 위해서 최근에 관세를 오히려 낮추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쪽에 투자 유치를 더 하려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인도에 대한 개발 기대감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단순히 우크라이나만 볼 게 아니라 인도 쪽을 보고 있는 HD 현대건설기계의 선택지가 나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네요. 마지막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HJ중공업의 신고가. 이 기업이 또 이제 MRO 한다고 해서 최근에 강한 탄력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HJ중공업이 미 함정 MRO 사업 진출 소식에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어제 장 마감 기준으로는 14.38% 오른 9,07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HJ중공업이 MRO 사업 진출에 필요한 함정 정비 협약 체결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HJ중공업은 국내 1호 함정 방산업체로 대형 수송함, 독도함, 마라도함 등 다양한 특수선 건조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 성능 개량 사업 및 독도함 고속 상류정 MRO 사업을 수주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함정 MRO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해군은 향후 30년간 신규 함정 조달에 연평균 42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HJ중공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함정 MRO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도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RO 사업에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미국이 MRO 사업을 수주했다는 것도 아니고 진출하려고 준비 중이라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는 건 조선업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으로 몰렸던 수급이 다음 주저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HJ중공업이 걸린 거거든요. 주도 섹터는 항상 이렇습니다. 계속 확장이 돼야 주도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MRO 사업 사실 이게 유지보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될까 싶다가도 알고 보면은 연평균 한 10조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에서 조금씩 파이만 가져와도 이렇게 중소형 기업들에게는 엄청 큰 매출 증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주가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워드 탑7 최민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전략 챙겨보는 머니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딜사이트S 이재진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산, 우주항공, 철광이라든지 구리 쪽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자, 우선은 모든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종목들까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우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시장 자체는 최악의 관세 부과에 대한 상황에서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로 좀 갔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국가들한테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협조적인 이 멕시코에게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 실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1개월 더 유예해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멕시코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는 만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유하게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지금 현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2018년도, 19년도하고 비슷하게 경기 침체를 살짝 만들면서 금리 인하를 현재 유도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과한 침체를 바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 아래서 지표가 살짝 꺾이면서 금리 인하를 가능하도록 물가 지표를 좀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악의 경제 위기보다는 살짝의 눌림목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증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2019년도에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금리 인하 시점부터 시작해서 실업률 최저치, 경제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 올라갔으니까요. 어느 정도 상방에 대한 가능성, 눌림목 이후에 상방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최악의 눌림목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기회를 삼아서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종목 테마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우선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이슈, 그를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을 현재 가지고 개발에 현재 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서고 있는데요. 국내 한국하고도 함께 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협업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몰라서 사실 가스와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확정된 건 없기에 좀 미지수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건 방산, 우주산업 쪽이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산주 쪽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워낙에 이제 매출이 좋죠. 최근 들어서 미국이 유럽이라든가 다양한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을 대신해주지 않겠다. 나토 연합에서도 거의 대부분을 지금 이제 미국이 이 돈을 현재 계속해서 넣고 있었는데 미국이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든 지금 이제 구멍이 난 지금 현재 방위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방위비를 인상시킨다고 해서 바로 이제 무력이 올라가진 않죠. 이제 방위비 올린 걸로 뭔가 해야 되는데 가장 가성비 높게 방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추가 무기 구매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를 통해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에 매출이 좋은데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은요 방산 기업하고 우주항공 기업을 같이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결되는 경우 연결고리가 명확해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우주산업은 트럼프 정권에서 유일하게 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밀어주는 산업이죠. 특히나 이제 과거부터 당선 전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밀어줬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현재 가지고 있고 스페이스X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금도 약속하는 프로젝트를 좀 현재 하나 더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안 그래도 좋은데 이슈까지 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는 2025년도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주잔고가 작년부터 최고치를 넘어선 기업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 수주잔고가 현실화돼서 매출로 찍히는 시기는 보통 제품을 납품할 때입니다. 납품하기 시작한 시기가 2025년도, 빠르면 2025년도, 2026년도까지 이어지거든요. 계속해서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이 좀 예상이 되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가벼운 진단부터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테마단의 움직임까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들으면서 살짝 불안했던 건 아직까지 최악의 눌림목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후장도 그럼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증시가 좀 반등 나오고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 높습니다. 아마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 동안의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3월 중순 이후 NK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계속해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지금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결국에는 목적을 보면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목적은. 2019년도, 18년, 19년도를 제한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면 이 미국 금리는 내려오고 일본 금리는 올라간다면 중간에 이 차익, 금리 차익 때문에 만들어진 NK트레이드 자금들이 슬슬 청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최근 들어서는 과거 직전 연도부터는 이 NK트레이드 자금의 가장 큰 수혜를 봤다라고 좀 평가를 받는 지금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지금 현재 워렌 버핏조차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관련된 자금들을 천천히 이제 청산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일본에 좀 직접적으로 투자하겠다. 일본에 투자하겠다는 소리는 엔화 강세를 현재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보여지다 보니까 확실히 NK트레이드 자금들이 한 번에 막 무섭게 청산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청산되면서 시장에 좀 눌림목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씩 미뤄졌었던 관세도 역시나 또다시 3월 초에도 문제가 됐지만 4월 초에 오는 관세 부과가 정말 크죠. 지금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특히나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더 큰 규제 그리고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더 큰 관세에 대한 부분이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혼란을 주면서 한번 급락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제대로 된 하방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 침체에 대한 우려 정도로 단기 하락이 나왔을 뿐 이번엔 반등세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두신다라고 한다면 다음 눌림목이 나올 때 좋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으시니까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번 연도에 눌림목에 사서 연말까지 가져가서 큰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면 좋은 전략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캐리 청산부터 시작해서 4월부터 들어가게 될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포인트들 짚어봤으니까요. 하나씩 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탑픽주로 제노코 가져와 주셨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11%까지 날아갔었고요. 제노코도 한 4% 정도의 양봉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집중하고 계실까요? 자, 우선은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은 2025년도, 2026년도가 이제 매출이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이제 매출 성장이 거의 확정된 업종이거든요. 돈을 잘 벌고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2배, 3배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운데에서 제노코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한국항공우주, 오늘 가장 대장주죠. 한국항공우주의 현재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금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제노코가 38%의 지분을 제노코의 38%의 지분을 한국항공우주가 인수하게 되면서 결국 자회사로 좀 편입됐거든요. 근데 왜 굳이 한국항공우주라는 이미 무기 잘 만들어서 잘 팔고 있는 기업이 왜 매출 실적 굉장히 좋은 기업이 왜 하필 인수를 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노코가 만들고 있는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현재 시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스타워즈 프로젝트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뭐냐면 인공위성들, 저궤도 인공위성들을 통해서 지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든 아니면은 러시아든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초기에 포착해서 바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관찰하고 있다가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많이 쏴야겠죠, 그죠?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많이 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중요하겠죠.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찰한다는 겁니다. 지금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상을 관찰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필요한데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제노코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수주 잔고가 1,000억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미 매출을 낼 수 있을 만한 체계는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가 한국항공우주까지 현재 모회사까지 현재 탄탄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에서 사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자회사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은 수주도 많을 거고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인공위성들이 쏘아 올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제노코에 지금 이제 부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제노코라는 기업 중장기적으로 역시나 이번 연도에 눌림목이 나오면 정말 땡큐하면서 잡아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상승 추세에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공략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바라보시면서 가격 전략 정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노코 같은 기업은 이제 막 주가 자체가 엄청 고가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초기에 상장했을 당시에 한번 무상증자 이슈와 함께 크게 상승을 했다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았었어요. 조정받은 이유는 당연히 뭐 매출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크게 성장할 만한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 작년에 한국항공우주가 인수합병을 하게 됐죠. 한번 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수합병과 함께 나온 게 수주잔고 1,000억이 돌파했다. 최고치를 좀 돌파했다는 내용이죠. 이제 막 지금 이제 주요 부품들이 많은 수주 잔고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추세 상단을 타고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바닥권에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미 좀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막 하방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돌려주는 중입니다. 이제 매출까지 확실하고 이슈까지 확실하게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은 목표가 자리는 저는 24,000원짜리 24,000원짜리 직전 고점 봐드릴 거고요. 일단 계속 설명드리지만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중장기로 너무 매력적입니다.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셔도 괜찮을 만큼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이상도 지금 이제 뭐 1차 목표가 정도로 좀 보시면서 중장기로 더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 자리는 16,000원 좀 잡아드렸는데요. 이번에 4월달이 나오게 될 눌림목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좀 선발대 정도만 소액 정도만 진입해 보시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집중 매수하시고 저는 사실 지금 60일평선, 120평선, 장기평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매집 자리 잘 확인하시고 공략 이어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6,000원 자리를 앞두고 눌림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긴 호흡으로 끌고 가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특히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 탑픽주입니다. 관련해서도 비슷한 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1% 정도 살짝은 우주항공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아쉬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집중하고 계시는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등락폭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해당 기업을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있는 분야가 매출 실적 분야에서 정말 매출을 끌어올릴 만한 섹터가 하나 있고요. 이슈적으로도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재료가 하나 더 있거든요.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군사용 드론 양산에 현재 준비된 기업입니다. 최근에 양산이 준비됐다라고 하면서 좀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현재 군사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을 둘러싸고 갈등 분쟁이 이뤄질 때 가장 큰 무기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제 부분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 드론용 항공모함을 띄워냈다는 소식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저도 몇 번 말씀드렸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대만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군사용 견제를 하기 위해서 띄워냈는데요. 이것을 미국이 봤죠. 이제 미국이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 또한 지금 이제 다양한 이제 파일럿들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을 좀 지금 이제 파견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적게 들면서도 효율성 높은 군사 체계로 볼 수 있는 이제 드론이 적극적으로 좀 도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직접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지금 이제 장비를 나중에는 이제 저는 대신해서 지금 이제 생산할 수도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적으로 굉장히 괜찮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이슈인데요. 바로 스페이스X의 공장 납품을 위해서 미국 현재 증설을 지금 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주예요. 앞으로 더 많은 지금 이제 제품들이 쏘아 올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상 스페이스X가 가장 발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같이 부품을 납입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동일하게 수주장구도 역시나 역대급 최고치를 좀 기록하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기업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흔들림이 나오는 거에 너무 큰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과한 눌림목이 나온다면 매수를 접근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가 자리는 일단 단기적으로 역시나 전고점 부근인 17,000원짜리, 손절가 부근은 12,000원짜리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 종목도 저는 장기 평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선발 때 먼저 진입해 두시고 눌림목이 나올 때 우주항공주 매집해 본다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먼저 선발 때 보내주시고 관찰하시면서 매집해서 좋은 수익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탑픽주 DB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는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최근엔 살짝 눌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4% 하락,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기업이 아닙니다. 기존의 우주항공 기업은 앞에 2개 종목으로 끝을 냈고요. DB하이텍은 테슬라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논란이 너무 많죠, 그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CEO가 보이면서 할 수 있느냐라는 이슈와 함께 다양한 시위도 벌어졌고요. 실제로 유럽에서도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급속도로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테슬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언제 나올 거라고 보냐면 저가형 자동차 출시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크게 2가지죠. 자율주행 허가, 완전 자율주행을 국가들에서 허가를 받는 것, 그리고 현재 가장 저가형 자동차를 내놓으면서 가장 효율 높은 자동차를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이 자율주행차를 저가형 자동차에도 전부 다 싹 다 탑재시켜준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이제 비싼 자동차보다는 가성비 높은 자동차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은 저는 이제 저가형 자동차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하고 워낙에 이제 궁합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테슬라가 과도하게 조정받을 때 잘 매집했다가 저가형 자동차 출시 이슈와 함께 주목받을 때 급등하면 팔고 나오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전력 반도체를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전력 반도체가 어떤 반도체냐? 지금 현재 이제 전압을 지금 이제 조절해주는 반도체입니다.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됐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양산에 대한 이슈가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현재 부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저가형 자동차 출시가 되면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부품이 많이 사용될 거고요. 지금 이제 로봇 양산 이슈와 함께 역시나 더 많은 부품들이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기업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정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겠습니다. 역시나 DB하이텍 주가가 굉장히 하방 추세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저는 이미 저가를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현재 보여주고 모멘텀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목표가 자리는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자리 5만 원짜리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좀 일단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 자리는 4만 원짜리 좀 잡아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종목은 다른 앞서 보셨던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에 비해서 좀 손절가 목표가 좀 짧죠. 이유가 당연히 중장기 보는 종목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눌림목 나왔을 때 천천히 좀 더 잡아보시고 단기 반등을 좀 기대하시면서 공략 이어가시면 좋은 수익 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요. 해당 종목도 관심 좀 넣어두시고 공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탑픽주 DB하이텍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 이재준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머니마스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네요. 선물단에서도 매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후장 흐름까지 함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잠시 뒤에 2부가 또 계속됩니다. 저 잠시 물러났다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네, 맛있는 식사 되세요.